악의 어떤 징표 같은 거 아니겠는가. 소설로 써놓으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을 거야. 그러니까 야만의 시대나 있을 법한, 석기 시대나 있을 법한 그런 짓을 그 무식한 군인 메다이들이 그 명령에 의해서 그게 자기 욕심에 의해서 저질러졌고, 그것을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거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. 이 광주에 대해서 너무 당한 사람은 당해서 문학을 못하고, 또 그 옆에서 봤던 사람은 이 제의식 때문에, 방관했다는 제의식 때문에 못하고,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절에 그것으로부터 멀리 있고 싶어서 못하고 등등, 심지어 문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, 작품을 안 쓴 사람들도 광주가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니까, 글을 쓴 사람 중에 있어서는 광주라는 것은 뭐 말라 해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. 5.18이라고 하는 것, 그리고 독재 정권 우리가 하에서 그 자행되었던 수많은 어떤 그런 그 폭력과 어떤 그 죄악들, 또 그로 인한 그에 대항한 어떤 그 투쟁의 그런 싸움의 과정에서 벌어진 어떤 비극적인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사건들을, 이야기들을 소설 속에 다루면서, 저는 그것이 결국은, 그 모든 것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토대라고 볼까요? 그것이 결국은, 분단 구조다.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. 역사가 그렇게 한 시간대에 소비되고 끝나는 거라면 역사가 아니겠죠. 결국 저는 그런 현실들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, 실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사실 분단의 여파죠. 어떤 지금 현재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젊은이의 의식 속에도 분단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내재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젊은이는 굉장히 다른 생활을 할 텐데, 그것이 어떻게 과거에 나의 세대의 사건만을 작가가 쓴다면 그것은 참 그 작가는 협소하고 불행하지 않을까요? 훨씬 더 이 스펙트럼이 다채로워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전통적인 이산가족의 문제라든가 분단의 아픔이라든가 실향민이라든가 그런 소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, 80년대에서부터는 이른바 그 당시 그 분단 과정에서 순환을 겪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항쟁에 주체했던 사람들까지도 보고시키고, 그 항쟁의 주체들이 가졌던 지향과 꿈과 이런 것도 이제 보호시켜주면서 훨씬 더 분단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소재보다는 시야가, 시선이 확충되는 그런 부분을 가져주는 것이죠. 시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완성된 80년 5월 광주.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. 그러나 또 한편으로 광주는 살아 숨쉬는 민중의 힘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.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민중의 존재를 우리는 피로 얼룩진 광주 이후 깨달았고, 작가들은 바로 그 민중을, 그리고 펄펄 살아 용서숨치는 민중의 힘을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. 사실 많이 보는 건 육군교도소에서 신군부가 내라는 뭐라고 해서 나를 집어넣었을 때, 그 육군교도소는 이렇게 특별 감방은 그게 복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. 미로처럼 들어가는 감방이고, 철창도 없어요. 그러니까 사진 암실 같은 그런 작은 방인데, 거기에서 하루하루를 이제 견딜 때는 우리는 그때 거의 죽음을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. 모두 너는 죽는다 그러고 있을 때인데, 역사 속에서 만난 인물, 또 만나지 않은 인물, 또 뭐 이런 하여튼 아직 만나야 할 사람, 이런 게 이제 설정되면서 내가 살아나가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형상화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한 거죠. 근데 이 구상 자체가 구원이에요. 그러니까 민중적이라는 건 좀 뭐니까
입을 걸 못 입고 배울 걸 배우지 못하고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다 민중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? 훌륭한 민중으로 뽑힐 수 있습니다. 고은 선생을 말하면 그러한 과거의 삶을 가졌었지 않습니까? 그 삶을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어쨌든 틀림없는 것은 나보다는 그분이 더 인생살이에서 고생을 하고 나오신 분이에요. 정말 어떤 그 하고 싶은 전원이 있을 때 그 전원에 가장 알맞는 그 정말 문체와 그다음에 그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수 있는 뭐 미학적인 그 구성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죠. 정말 그 기능을 넘어서서 의미 있는 말은 저는 어느 누군가 그걸 듣는 사람 가슴에 가서 꽂힌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민중은 아무리 무식해도 배운 거 없더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진리. 그 진리 뭐냐?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애타게 바라는 열망. 그게 오늘날 현재 무엇이냐? 그건 통일이다 이겁니다. 김남주 시인 같은 경우는 특별하죠. 왜냐하면 그분이 쓰는 시들은 다 거의 대부분 언제 쓰여졌냐면 가령 옥중에 쓰여졌거나 바로 어떤 구체적인 그러니까 도피 중에 쓰여졌거나 어떤 그런 상황에 쓰여진 게 그리고 실제 그분의 이제 그 이후에 물론 나온 작품들 석방 후에 그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적어도 현대문학사에서 김남주 시인처럼 직접적으로 가령 자기가 자신이 저항하는 어떤 체제의 직접적인 희생물 혹은 희생자로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도 저는 없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분의 시는 그 자체가 자신의 삶과 사실은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죠. 김남주 시인도 통일을 원하고 우리도 통일을 원하죠. 그러나 김남주 시인이 생각하는 통일은 상당히 그 방식에서 그렇게 아무런 통일이나 이걸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통일 그런 다음에 민주적인 통일